안녕하세요. 2월 17일 오늘의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좀 수익률이 안 좋은 분도 계셨을 것이고요. 또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 쪽에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재미를 본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좀 업종별로 보시면 종이 목재, 온수창고, 전기가스 이런 쪽이 좀 오늘 오름세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바이오 쪽이나 2차 전지나 반도체 쪽도 오늘 그렇게 썩 강한 편은 아니었고요. 또 이제 테마주 쪽으로 보시면 전자결제 이쪽이 오늘 좀 셌어요. 세틀뱅크라든지 아니면 유비벨록스라든지 이런 쪽도 좀 강했고요. 그리고 물류 쪽은 이제 아무래도 쿠팡 관련주겠죠. 그다음에 NFC는 전자결제랑 비슷한 쪽으로 묶일 거고요. 비트코인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사료나 이런 쪽도 많이 올랐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약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은 좀 극과 극으로 갈렸다. 공교롭게도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하락 종목이 똑같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한쪽으로 크게 쏠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의 흐름이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 마감한 걸로 나왔어요. 코스피는 거의 한 1% 가까이 하락한 걸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지수가 좀 전반적으로 약할 때는 소위 말하는 잡주들이 굉장히 날뛰는 그런 시기입니다. 잡주라고 표현해서 좀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테마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테마주를 잘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수익을 잘 낼 수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테마주 잘못 선택했다가 크게 손실을 보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제가 방금 영상 올려드렸던 이양사태 그거 한번 시간 되시면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랑은 개인적으로 제 개인 취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지수가 좀 약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약한 와중에도 좀 오른 게 있다. 그럼 그냥 그거 보면서 위안을 삼는 거죠. 그렇게 그냥 대처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매매 같은 건 안 했어요. 오른 종목 중에서 현금화는 조금 했고요. 이상하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좀 상승이 나와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위주로 현금화 조금만 했습니다. 수급 상태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오늘 개인들 엄청 많이 샀습니다. 1조 8천억이나 샀어요. 코스닥도 순매수 쪽이고요. 외국인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30분 단위로 표현해 놓은 차트인데 요 지점이 어제 장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8시 반. 그리고 요때가 9시죠. 그러니까 장 시작할 때 맞춰서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장 마감이 요때가 장 마감 시점이거든요. 그 3시 반. 요 장이 마감된 이후에 제가 방송 녹화를 할 때 환율이 상승이 나온 상태라서 오늘 그 다음날 장이 좀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전반적으로 환율이 그냥 위에서 놀면서 더 오르기도 했었죠. 이러면서 외국인 자금은 예상대로 좀 이탈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잠깐 멈추나 싶더니 다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환율이 좀 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율은 더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좀 빨라지면 좋겠죠. 그래서 빠르면 3월 내로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굉장히 큰 부양책이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면 실제로 달러도 많이 풀릴 거고 그렇게 되면 환율도 더 내려갈 거고 그래서 환율 상승 쪽에다 베팅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근거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환율 상승 쪽에 베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저는 환율 하락 쪽으로 중기적인 관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자금이 오늘 한 5천억 정도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기관도 금융투자가 많이 팔았고 연기금도 역시나 많이 팔았습니다. 아예 한결같은 친구예요. 근데 이제 금융투자 보실 때는 항상 선물도 같이 보셔야 된다고 했죠. 최근 며칠 동안은 현 선물 간 차익거래 그거를 이제 하는 모습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오늘은 좀 뚜렷하게 보였죠.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고 요런 때는 요 자금들이 조만간 다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때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은 짜잘하게 좀 간단하게 그냥 한 1, 200만 원 정도 나눠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해놓습니다. 그러고서 만약에 이 현물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주식들이 상승을 한다면 그때 그냥 짧게 정말 짧게 한 3%? 2%? 많이 먹으면 한 5%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바로 다 팔아버리고 그냥 용돈벌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좀 소소한 재미가 있어야
또 주식시장도 재미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간대별로 보시면 개인은 그냥 오늘 엄청나게 샀죠. 아까 보시면 1조 8천억을 샀습니다. 네,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샀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쵸, 계속 팔았습니다. 좀 아쉽죠. 그리고 금융투자, 뭐 현물을 계속 팔았고요. 투신도 계속 팔았고, 연기금은 한결같고, 뭐 박수 쳐줘야죠. 이 정도 꿋꿋함이 있어야, 이 정도 의지가 있어야 뭘 해도 성공을 하겠죠. 그리고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때부터거든요. 그냥 계속 빠져서 한 1.5%까지 빠졌다가 조금 반등이 나와서 그래도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증시 중간에 점심시간까지는 조금 슬펐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약간 더 해피했을 것 같고요. 이 흐름을 보시면은 코스닥은 상승폭이 굉장히 커서 결국에는 시작 전보다 더 올라와서 끝나버렸죠. 전반적인 방향이 조금 오늘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금이 이제 좀 박스권에서 이제 증시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전반적으로 잡주가 뛴다 이런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소형주의 영향 그걸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굉장히 세게 나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재미는 없어요. 뭐 하락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일부 소수 몇 개 상승 주도 업종 걔네들만 크게 뛰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없는 분들은 이게 오늘 내 종목 제법 한 3에서 5%씩 떨어지는데 왜 중심이 오른 걸로 나오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영향이다. 그래서 이런 게 싫은 분들은 코스닥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개별 종목 다 따라잡을 수는 없고 그냥 지수에다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은 참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명절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있었던 일인데 이때 예탁 자금이 예탁 잔고가 지금 1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걸 기반으로 오늘은 엄청나게 많이 샀죠. 지수가 오르면요. 개미들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지수가 떨어지면 무서워서 엄청나게 팔아요. 그걸 이제 받아먹고 외국인들이 또 올리면 마찬가지로 또 따라잡고 뭐 그런 거죠 뭐. 신용잔고는 예상보다는 많이 안 올랐네요 아직. 근데 이제 명절 이후에 그 신용잔고를 막아놨다가 다시 이제 풀어주는 증권사들이 하나둘씩 생겼기 때문에 요건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22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명절 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세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게 상승이 나온 거 이게 보시면은 이때 상승폭이 굉장히 컸죠. 이게 저는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위주로 올해 1월부터 1월 첫날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개미들이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수익을 내면서. 그러면 대형주보다 아직 좀 덜 오른쪽으로 자금들이 찾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중소형주에 돈이 몰리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조금 적은 돈 가지고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상승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외국인 자금 들어오고 기관 자금 들어오고 그런 탄력 받을 때 그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닥 상승은요. 코스닥이 굉장히 큰 상승 소위 말하는 버블이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상승을 할 때는요. 무조건 제약바이오가 중심이에요. 물론 이제 2차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주도 업종이 있겠지만요. 제약바이오는 PER 같은 그런 뭐 전통적인 지표들을 싹 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정당화가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물론 올랐다가 하락도 엄청 크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HLB 사태도 그렇고 그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거기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너무 무섭다면 그럼 뭐 K뉴딜 뭐 ETF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코스닥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라는 그 이제 곧버스의 반대말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세금도 냅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예전 영상 한번 보시면은 그 세금 내는 ETF, 뭐 안 내는 ETF 이런 거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뭐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았어요. 보시면은 어,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 포지션 체크를 하기 전에 외국인들이 오늘도 좀 제법 팔았습니다. 금액으로 보시면은 2,800억 정도 이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은 분명히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야 콜옵션 팔고 풋옵션 사고 막 이런 게 있었지만 그 거래 대금 규모를 보세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 합쳐봤자 잽도 안 돼요. 지금까지 선물 매도 누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게 한번 하락이 오면 굉장히 크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는 우상향 추세죠. 근데 그 와중에 조정이 세게 오는 시점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오늘 같은 날 말고 좀 상승이 나올 때 그런 때 3에서 5%씩 현금 확보 꼭 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한 20% 정도만 현금을 확보를 해도 그때 마음이 굉장히 든든하고 그걸 기반으로 또 큰 수익 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네, 이걸로 보셔도 오늘 지수가 아까 어디서 끝났냐면요. 오늘은 코스피 200 선물이 423에서 끝났죠. 현물도 424. 뭐 이런 상황인데 보시면은 424, 423 요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늘 하락이 나와서 상승권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0보다 더 위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더 빼면 뺄수록 얘네들은 더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 지수를 좀 많이 낮춰볼까요? 390, 뭐 여기까지 낮춰도 얘네들은 빼면 뺄수록 계속 수익이에요. 그냥 뭐 왔다 갔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걸려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3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올 때 그때까지 포지션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자금일수록 또 이게 영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꾸준히 제가 추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를 좀 하나 보여드리면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보시면은 어제 하락 나오고 하한가보다 더 아래쪽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뭐 장중에 한 8%까지 빠졌다가 결국은 6%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이거 제가 영상 이거 올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HLB 관련된 영상 하나 더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굉장히 HLB 관련해서 정리가 잘 된 기사가 하나 올라와 가지고요. 그거 기반으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손절을 하실지 혹은 신규 진입을 하실지 이거를 좀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SK이노베이션은요. 제 예상이 틀린 걸까요? 지금 상황은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 맞거든요. 오늘 그 기사 보시면요. 지금 현대차가 이제 뭐 코나 일렉트릭 배터리 전량 교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간 그 전기차의 배터리를 전부 다 이제 교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굉장히 지금 쫄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쫄리는 게 SK이노베이션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요 기사에서 보시면은 SK는 미국 철수까지 4년 여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럴 상황이 아닐 텐데.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큰 악재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제가 잘못 생각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의아하긴 합니다. 굉장히 큰 악재가 맞는데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지금 아유 참 전기버스에서 또 불이 났어요. LG화학 배터리가 한쪽은 지금 만든 배터리가 계속 불나가지고 난리고 한쪽은 그 불난 회사 거 기술 베껴가지고 베끼다 걸려서 난리고 지금 아유 참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모로 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 사이에 우리 삼성 SDI는 슬금슬금 엄청 잘 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그냥 빼는 것도 없이 그냥 쭉 잘 가고 있네요. 그쵸? 뭐 음봉이 나왔을 뿐이지 계속해서 갭상승 뜨고 위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뭐 신고가 계속 갱신하면서 아유 참 상승폭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특히 이때부터 새해 초부터 삼성 SDI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2차전지 나름대로 비중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 배터리 업체가 아닐 뿐이지 나름대로 비중 크게 가지고 있고요. 전망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시황 같은 거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내가 투자한 중소형주 만약에 소재 업체나 뭐 장비 업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이쪽을 많이 보셔야 될 거고 뭐 LNF 같은 경우는 LG화학 중심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완성 배터리 업체에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런 기사들 꾸준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그 해외 선물 지수도 같이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오늘 하루의 고가가 이제 이 정도 선인데 이 고가 대비해서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뭐 약보합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정도 수준 가지고 크게 걱정하실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흐름이 유럽 쪽은 다 비슷비슷하네요. 크게 빠지는 것도 없고 약보합 수준이다. 이 정도면 그냥 말 그대로 차익 실현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강한 데도 없네요. 뭐 항생이 조금 강하긴 한데 얘네들은 쉬었다가 이제 다른 나라 상승한 거 이제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네요. 코스피 100이. 근데 제일 많이 빠졌다는 거는 또 그만큼 반등이 나올 때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환율 체크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물지수, 환율, 그 다음에 국제유가 WTI 요 세 개를 같이 체크하면서 우리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걸 살펴보시면요. 나름대로 굉장히 큰 공부가 될 거예요. 개별 종목들을 선택하실 때는 깊은 공부를 하셔야겠지만요. 일단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증시가 흘러내리면 거기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는 그런 안목을 키우시면 뭐 오늘 뭐 이번에 한 6개월 1년만 주식하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 주식 새로 진입하신 분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식 시장에 뛰어드신지 그리고 공부를 하신지 많이 안 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연습 꼭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시황 정리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HLB 관련된 영상 하나만 더 올려드리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